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2014년도 가보년 새해를 맞아서요. 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철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2014년부터 이 서울에서 달라진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12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6가지 유형으로 한 50가지 정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유형을 대충 소개를 하자면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하는 그 유형이 있고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는 유형이 있고요. 네. 관심 갖고 알아주세요. 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네. 그리고 2014년도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구간까지 해서 6가지 유형이고요. 네. 업무별로 보면 한 10가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여성, 문화, 네. 경제, 네. 소통, 혁신, 주택, 안전, 환경, 교통에서 10가지 분야로 50가지를 이제 서울시 시민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책자를 보니까요. 한 116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네, 그걸 다 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오늘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애인 복지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예, 예. 이렇게 복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1번으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네. 중증 장애인 연금이 네. 인상이 되고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네. 또 소득이 감소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증 장애인 연금이 기초급여액이 그러니까 올해죠. 예.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96,800원, 4월부터 6월까지는 99,900원. 네. 그러니까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같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네. 2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대상자도 1월부터 6월까지는 하위 소득 63%인데요. 네. 7월부터는 그 기초연금하고 마찬가지로 70%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 그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재가 장애인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종전에 17만 원씩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28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고 네. 대상이 되신 분들은 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뭐 어떤 시설들이 또 건립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행복 플러스 장업작이라고 해서요. 성북구 신주소라면 화랑로 134입니다. 네. 구주소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월곡동이죠. 하월곡동. 네. 하월곡동 2-2번지인데요. 네.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이 되는 겁니다. 네. 성인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래서요. 이분들의 직업 재활이라든지 네. 교육, 네. 심리 치료 이런 것을 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성인 발달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보호 작업장도 운영하고요. 네. 긴급 돌봄 서비스도 운영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네. 시립 노원 시각 장애인 복지관이 재개관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올 8월에 재개관이 되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인데요. 이게 서울시 유일의 시립 시각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이제 재활 치료하고 직업 재활, 시각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네. 해소하는 공간으로 아마 재탄생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육 분야 좀 알아볼까요? 지금 보육 분야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올해? 올해부터 확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 뭔가요? 예. 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네. 전반적 공개가 완전히 내용이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성에다 공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아이사랑 보육 포털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6가지 항목을 이제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예. 기본 현황을 해서 이제 시설이라든가 보육 교직원 수,
영유아 현황 네. 이게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육 과정, 그러니까 연간 보육 계획안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 비용, 네. 그래서 뭐 행사비라든지 아니면 차량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 최대 금액이 아마 이제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애 결산서 그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전 건강 관련해서 그 급식 관리 현황 같은 게 공개가 되죠. 네. 이런 뭐 항목들이 공개가 되면 이제 학부모들은 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운영하는 측면 사람들 입장에서도 거짓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네. 그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여기에 이제 그 일시보육 시범 사업이라 그래 갖고요.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네.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 사업입니다. 네, 네. 그 작년까지는 제공 기간이 11개소였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34개소로 확대됩니다. 이것 또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네. 그 자치구별로 일시보육 그 시범 사업 제공 기관을 검색하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신분증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네. 간단한 개인 준비물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당일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육아 종합 지원센터라고 해서요. 그쪽으로 네. 이제 전화로 신고를 해서 잠시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육 문제, 보육 정책 외에도 여성 정책들도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보육 정책 중에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시네. 했는데 오늘 할 게 많아갖고 네, 네, 먼저 말씀해 그 주시죠. 국내 입양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네.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입양 아동 한 명당 100만 원, 장애 아동일 경우는 2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비까지 지급되는. 이게 중요한 정책 그렇습니다. 빠뜨릴 뻔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이어서 여성 정책 말씀해 주시죠. 여성 네. 정책 중에 이제 그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그리고 네.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안전 아파트를 조성하는데요. 노후되고 범죄에 취약한 아파트를 네. 지역 주민, 구청,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하는 주민 참여 사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앞 주차장의 조명을 밝게 개선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옥상이 위험하면 옥상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계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상당히 높은 계단이 네. 있을 경우 그 계단의 중간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좀 그렇게 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경 쓰지 못할 부분들까지,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서울 시내 24시간 편의점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많죠. 그 600개의 그 안심 지킴이 집을 운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네. 안심 지킴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 그 길을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구조를 요청을 하면 네. 네. 그 편의점의 안심 지킴이가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을 부르거나 네. 아니면 전화로 그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24시 예. 편의점을 활용할 수 있다. 예. 네, 뭐 편의점에서 정말 톡톡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14년 우리가 달라진 시장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꼭 지켜야 할 일들, 꼭 지켜야 할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꼭 지켜야 할 일들은 이제 가장 먼저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담배 피시는 분들 설 자리가 없던데요, 계속? 이제 금연구역이 일단 네. 확대가 됩니다. 네. 예,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15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보면 45평 정도 네. 규모의 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럼 대략 한 30평 정도 규모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음식점 내부에서 별도의 흡연실을 이제 허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벌금을 10만 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우는 당사자가 10만 원을 내게 되고요.
주인은 상관없고. 업주가 이제 금연 지역이라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네.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했을 경우는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렇다 보니까 좀 흡연하시는 분들, 끼경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제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건물 앞이나 골목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에 대한 이제 대책과 계도는 또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제 금연이 대세입니다, 대세. 그러니까 네. 국민 건강 측면도 있고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 흡연권도 보장돼야 되겠지만은 예. 그 가능하면 소수가 있는 자리에서 또는 그 다중이 다니는 그 길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제되는 요즘 거리도 금연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면 금연하는 게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오늘 1월 1일이니까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마음 확실히 먹고 살 자리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하나 바뀌는 게 도로명 주소 제도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100년 만에 그 주소, 집 주소가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땅 지번 주소에서 도로 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로.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로 이제 도로명 주소를 쭉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월스트리트, 뭐 네. 맥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도로명 주소의 그 대표적인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대로 뭐 110번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익숙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써왔던 걸 그렇습니다. 바꾸려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해서 그 보니까 자기 집 그 도로명 주소를 애우고 다니는 사람이 3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공법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구청, 법원 네. 이런 관계는 다 쓰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구주소를 그냥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매매와 그다음에 전월세 그 전세계약서를 쓸 때 대상 물건지는 또 옛날 구주소 그 지적 번호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사는 집은 도로명 주소로 쓰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그 구주소 지적 번호로 토지 지적 번호로 쓰는 거죠. 그 정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점이 국민 생활에 편하다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도로 그 주소명은요. 네. 일제시대 때 썼던 일본식 그 주소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화된 미국식 그 주소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은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은 네. 그 40m 이상 되고 8차선 왕복 8차선 이상 되는 도는 대로라고 해서요. 네. 그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로라고 하는 것은 40m에서 12m 사이 네. 이 길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 길 하면 이제 1차선 도로 12m 미만의 그 도로를 이렇게 뜻하는 건데요. 예. 대로와 로와 길 이게 이제 좀 익숙하게 되면 네. 그 훨씬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1가, 2가, 3가, 그렇습니다. 대로.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편 네. 배달에 훨씬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제 혼선을 낳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지금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네.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네. 실질적인 물류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지켜야 하는 것들이 또 있죠.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 일반 주택의 소형 그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물탱크죠. 예, 예,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율에 맡겼죠. 자율에 맡겼는데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되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는 네. 사용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고요. 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네. 급수 정지 등 그 정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그 소형 물탱크,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뭐 다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단독 주택이나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물탱크들이 있거든요. 그건 네. 거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은 올 7월부터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나 관리자 되신 분들이 중간에 청소 안 해서 물 끊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생활 폐기물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지금까지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집단으로 산 그 아파트 말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또는 빌라,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바로 집 앞에다가 이제 네. 그 조그만 통을 놓고 그 생활 폐기물, 그다음 음식물 그 폐기물을 그 버렸거든요. 네, 그럼 이제 네.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냄새도 보도하셨죠. 아주 네. 안 좋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네. 이게 이게 바뀌고 있는데 올해부터 한 4개 구청에서 이제 아마 우선적으로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1000명당 1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4시간 항상 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전까지는 뭐 요일을 정해놓고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만 네, 버릴 수 있는 그랬어요. 겁니까? 네, 그랬- 있었던 건데 지금은 24시간 가능하고요. 네. 수거도 하루에 2번씩 이제 수거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여러 환경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죠. 이제 물론 그 거점 그 RFID라고 해서 그 거점 수거대. 예, 수거대가 놓여진 그 인접한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겠죠. 네, 또 아무래도 냄새 날 민비 수도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되죠. 왜 그걸 우리 집 앞에다 놔둬서 그 냄새 나게 하느냐 이런 네. 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냄새가 나지 않도록 네. 그 탈취 시설, 분사형 탈취 시설을 설치하고 악취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는 이제 금천구와 영등포구를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네. 4개 자치구에 68개 곳,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20개 자치구에 40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철근 소장님과 함께 올해부터 꼭 지켜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 외에도 올해 또 신고제, 이 신고제도 강화된다 그러죠. 이거 시민의식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신고제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로 시설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아. 오늘부터 시행이 네, 됩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살펴봤던 예,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교통신호등 등의 도로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또 방치된 시설의 파손 원인자를 누가 그랬는지. 그렇습니다. 예. 120번 다산 콜센터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서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포상금이 그래요? 예, 제공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파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네. 동영상 또는 뭐 차량의 블랙박스 뭐 이런 것을 이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전용차로 위반 네. 이런 걸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어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네. 인터넷이나 웹, 우편, 그러니까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이건 포상금이 없습니다. 보상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예. 좀 못 믿어올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네. 과잉 단속이라고 하는 뭐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는 뭐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뭐 그렇죠. 또는 뭐 특정인을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진을 조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좀 과도한 측면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네. 좀 활성화되면은 준법 의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근절돼야겠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기준 또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면밀한 후속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이제 그 밖에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이 많습니다만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이 네.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 그렇죠. 실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네. 급식 단가도 좀 올라갔습니다. 아, 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약 8% 올랐고요. 네.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한 6.8% 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난 그 청소년들이 네. 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아지는 이런 그 식단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산지에서 학교까지라는 그 모토로 친환경 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 단을 운영한답니다. 네. 그래서 안심 지킴이단. 서울시에서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을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 참여합니다. 아, 그렇겠죠. 학부모 한 2천여 명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꼼짝말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대해서 네. 학부모들이 그 감시 감독을 하겠다 이런 네. 어떤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김철근 소장님과 함께 2014년도 달라진 시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올해 서울에서 주목해볼 공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예. 우선 몇 가지 그 시설들이 재개관을 하고요. 네. 장충체육관, 그다음에 이제 한양 도성전시관이 개관이 되고요. 네.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재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1955년도에 육군체육관을 이제 서울시가 63년도 도명 지붕을 씌워서 국내 최대 실내체육관이 된 거죠. 아, 이게 장추체육관이 전에 육군체육관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군인들이 쓰던 체육관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 이제 재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 연면적이 넓어졌고 네. 지상 3층과 지하 2층으로 늘어나서 주 경기장 그 바닥면이 확대돼서 네. 핸드볼 경기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의자 크기도 좀 커졌고요. 네. 가족석 등 다양한 종류의 관람석이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그렇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양 도성전시관을 이제 개관하는 건데요. 이제 올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네. 위치는 서울 디자인 지원센터 내에 이제 1층에서 3층까지 할 걸로 보이고요. 600년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서울 한양 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네. 보여주는 상설 또는 기획 전시실, 네. 도성 탐방객을 위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어린이 대공원도 재개장하죠.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이 예전보다 이 신축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많이 예. 가더라고요. 예. 네, 어린이대공원 많이 가요, 요즘에요. 올해 네. 5월 달에 어린이날 즈음에서 아마 재개장할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네, 그 오늘 김 소장님께서 정보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그 둘레길 정보도 좀 주시죠. 예. 예, 그 서울 둘레길이 전 구간이 157km입니다. 네. 지금 1코스부터 8코스까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서울길 홈페이지를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외산성을 연결하는 순환 코스고요. 네.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계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의 금교산 있죠. 네. 아주 가까운 산에 북한산. 네. 이런 무장애 그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량의 용마산이라든지 네. 강서구의 개화산이라든지 네. 구로의 매봉산, 노원의 불암산, 서대문의 북한산, 성북의 월곡산 등에 이제 올해부터 네. 무장애, 장애가 전혀 없는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이 조성되고 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강을 접근하는 그 방법이 예전에는 그 토끼구리라 해서 지하 통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 통로를 거쳐서만 이제 가능했었는데 네. 올해 최초로 이 망원 초록길이라 그래갖고요. 그 지하 통로가 아닌 네. 그 공원길을 거쳐서 이제 그 한강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이게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지화하고 네.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공원길을 통해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신개념 한강 접근 시설입니다. 이게 최초로 하는 게 망원 초록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 개통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이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울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소장님 올 6월 4일이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예. 수도권에서 불꽃 튀는 그런 승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네. 예측 불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입니다. 네. 전국 선거에서 야권에서는 심판 노론, 네. 여권에서는 그 힘을 좀 실어달라는 이런 대결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주요 변수 중에 이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안철수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변수인데요. 2자 구도로 치러지느냐, 네. 3자 구도로 치러지느냐 예. 이 문제고요. 한 가지 더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요. 이 변수에 예. 따라서 6월 4일 선거가 예.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신 게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이 오늘 못했습니다. 네, 시간 오늘 관계상 김철근 소장님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올해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